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자는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15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커지는 코로나19 불안감에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개학을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처음 나온 게 어린이날 다음 날이었죠. 지난 6일 날 이후에 지금 계속 두 자릿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오 기준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 정오 기준에는 32명이 확산이 돼갖고 모두 153명, 상당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서울 경기 지역에 환자가 많이 있긴 했었지만 네. 사실 다른 지역, 대구 경북의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위험도를 높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서울 경기, 특히 서울의 핵심되는 그런 중앙에 있는 곳에서 환자의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환자 발생이 많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죠. 특히 젊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활동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노출됐던 사람들로 생각하면 2주의 최대 잠복기 시기가 되긴 하지만 노출되었던 분들이 지금 다 검사를 받았냐 또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면도 예. 있거든요. 또 그 이외에 그 클러스터 말고도 또 다른 조용한 전파들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전파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번 주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기간도 좀 잘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지만 신분도 속였고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학원 강사를 통해서 중학생 제자가 감염이 됐고 이 제자와 접촉한 초등학생도 감염되는 2차, 3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이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 상황인데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들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당연히 그렇죠. 이제 특히 학생들까지 전파가 되어서 그 안에서 다음 단계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걸 저희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 아이들이 한 곳의 학원만 다니지 않죠. 여러 곳의 학원을 네. 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전파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저도 학부모의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증상이 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인 것이지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아이들 사이에서 증폭되었던 감염이 가정과 사회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 이제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감염이 전파됐을 때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는 면 이런 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도 클럽이지만 홍대 주점 확진자도 나왔고요. 또 이번 감염 확산세의 또 다른 그 감염 경로 장소로 지목된 곳이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이 아무래도 이렇게 침방울이 많이 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염이 이 노래방을 통해서 확산된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특히 노래방 공조, 이게 공기를 순화하는 거를 각 방에 그런 공기 순화를 통해서 이 방에 감염자가 있다면 다른 방에서도 그 공기의 환기를 통해서 또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가능성은 있죠. 일단 노래방의 구조가 대부분 굉장히 좁은 환경입니다. 좁은 실내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죠. 그곳에 만약에 환자분들이 유입이 되었다면 특히 노래를 하셨다면 많은 양의 비말이 분무가 됐을 거고요. 네. 또 그 안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거리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환자분과 같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전파의 위험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공조를 통한 확산의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 다량의 비말이 나왔을 때 이제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갔다 모여서 다시 퍼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같은 방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긴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같은 공간 내에서의 노출의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손자가 80대 외할머니를 감염시켰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 이어서 아버지도 감염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바로 검사를 했을 때는 감염이 안 됐다가 이틀 뒤인가 다시 검사를 했더니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검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언제까지 안심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검사한 그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노출되었던 분이 최대 잠복기를 지나기 전 단계에서 그냥 검사를 하셨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음성이었다면 그 의미는 감염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발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할 때 의미를 여러 가지로 두는데, 첫 번째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에 검사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 음성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안심해도 되는 그러면 거겠죠. 2주 뒤는 그래도 그렇죠. 안심해도 네, 된다. 그렇지만 그 전 시점에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었다면 그건 아직 발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이후에 발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자가격리를 처음부터 사태 초기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방역 당국에서 강조를 해왔고요. 그리고 여기 뭐 전문가분들도 한결같이 그 목소리를 냈는데, 이 아버지가 음성 판정 받은 이후에 자가격리를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앱도 깔지 않았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확산, 재감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가격리의 어떤 자발적인 협조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을 좀 넘어선, 저희가 뭐 강제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어느 지역을 차단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지켜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아버지와 같은 사례, 이렇게 이제 자가격리가 꼭 필요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했던 사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더 생길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례가 많다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사람 간의 전파 가능한 질환의 관리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내가 환자일 가능성이 있을 때 다른 분들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잘 되어야만 이 질환의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의 협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가 전염성 전파력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3차 전파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 이상의 N차 전파도 충분히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이게 이제 전파의 단계가 넘어가면 끊어질 거라고 보기보다는 노출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 이상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상의 단계로 갔을 때의 문제는 점점 역학적인 고리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많고, 어디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여러 사람의 폭로가 있었다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음 단계의 감염 가능성은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가장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뉴스가 서울구치소 직원의 감염 확진 판정받은 그 소식입니다. 이게 뭐 수용자들, 그리고 법원에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정 다 문 닫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구치소 같은 경우는 또 수백 명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사실 이미 외국에서는 감옥이나 이런 이제 격리 시설을 통한 그 내에서의 다수의 환자 발생의 사례가 많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밀접 접촉을 했을 때 위험하다고 하는데, 특히 밀접 접촉 중에서도
그 노출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반복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반복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격리가 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환자가 유입되면 그 환자를 통해서 감염의 기회를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갖게 되고 거기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건 더 쉽게 일어나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 질환의 확산 초기에 청도병원에서 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었던 환자의 거의 대다수가 감염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을 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공간에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감염의 위험은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이게 구치소 직원이 확진을 받은 건데 여기에 수감된 피고인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법원도 좀 폐쇄를 하고 소독을 하고 당분간은 재판도 역시 열지 않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조금 실제 위험도보다는 더 앞서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노출되었던 분이 직접 환자로 지금 확진된 것은 아니고 노출자의 단계에 있으니까요. 물론 그분이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발현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기 전이라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사실 이 노출되었던 이 피고인의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사법체계에 미쳐지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어제였죠. 교육당국에서 이제 원래 고3 학생들 등교가 지난 수요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한 주 미뤘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 중심으로는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교육부는 예정대로 하겠다.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날 고3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들도 개학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 만약에 요 며칠 사이에 주말을 겪으면서도 지금 상황이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면 교육부의 방침대로 개학을 강행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방역의 관점에서만 보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학생도 있었고 또 학생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한 명이 유입되어서 그 집단 내에서 다수가 생기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위험도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계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국내에서 이런 전파 요리가 끊어져 있는 그래서 유입의 가능성이 최대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방역의 관점에서는 안전할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방역의 관점에서만 결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지 정말 잘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와 학교에서도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20일에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질환이 여러 사람이 단순히 모여 있다고 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죠. 환자가 유입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환자의 유입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까지 차단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증상이 있는 사람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학교에 온다든가 또는 증상이 있는 것을 약을 통해서 증상을 가리고 유입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교의 대비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만약에 개학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각국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확산세가 조금 꺾인 곳들도 있고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잠시 증가세가 주춤하더라도 연말에 이제 좀 추워졌을 때 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2차 대유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우려의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고 결국은 치료제와 백신이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예상이니까 실제로는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의 측면에서만 보면 실제로 기온이 좀 높고 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조금 불리해지는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건조하고 추운 시기가 되면 다양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도 더 유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파 위험은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 그때에 다시 2차 유행이 크게 올 위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비약물학적인 중재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있어야만 이 전체 유행을 좀 차단하고 저희가 그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실은 이 어린이들,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코로나19에 이제 안전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저희의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원인 불명의 어린이 괴질의 유행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기는 아직 섣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보인 어린이 환자의 60%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좀 실제로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관련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질환이 가와사키라는 질환인데 이 질환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다양한 형태의 감염 질환이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이미 그 전에 알려졌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이 가와사키라는 질환을 시작시키는 그런 역할,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얼마나 관련성이 있고 위험도가 높은지는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이렇게 많은 분율의 환자에서 코로나19가 양성으로 보였다면 관련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